자, 외부 효과 보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은 이 외부 효과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그래서 외부 효과 개념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외부 효과, 외부성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자, 외부 효과의 개념 우선 우리 보시면은 시장 기구라는 게 우리 늘 시장 얘기 많이 하죠. 이 시장 기구라는 것은 시장 안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입니다. 시장 안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주의를 할 것은 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시장 기구를 우리는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시장 내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장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고는 시장 내부보다는 시장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자, 그리고 제3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제3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제3자.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걸 주는 거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줘요. 이익. 우리는 또는 편익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편익 또는 이익을 주었는데 그 이익을 줬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플러스라고 해요. 정의 플러스는요, 긍정적이라는 의미예요. 정의 외부 효과 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오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란 말 써요. 외부 경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용어가 있죠. 자, 이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 사이의 관계를 예를 많이 들어보는데, 자, 이 과수원 주인이 우리가 과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과수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양봉업자가 접근함으로써 양봉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양봉업자는 과수원 주인에게 양봉 꿀 생산량이 늘어난 걸 대가를 지불했느냐 얘기죠.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 외부 효과. 이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또 뭐를 입혔다? 손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손해. 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또 그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또 지불을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또 마이너스라고 해요. 마이너스. 부. 이 마이너스에 있어서의 외부 효과라고 해요. 자,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외부, 우리는 여기에 경제에 대해서 불경제 또는 외부 우리가 비경제라고 해요. 외부 불경제, 외부 비경제라는 또 용어를 사용하는데 마이너스는요 부정적, 플러스는 긍정적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 효과는 이렇게 크게 우리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외부 효과는. 자, 그래서 외부 효과는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무슨 과정? 우리는 소비 과정이 있죠. 자,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소비 과정, 생산 과정 두 곳에서 우리는 외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6회 시험에는요, 지역 이기주의 형상을 출제를 했는데 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할 때는요, 우리는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 그 여러분 교재 보니까 please in my 우리 프론 야드라고 해요. 이것을 핀피라고 해요. 핀피 형상. 그래서 핀피 형상을 우리가 야기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핀피. 134페이지에 거기 박스에 보면요, 복중학습에
4번에 핀피 형상이라고 나오죠. 자, 핀피 형상이라는 건요, 우리가 나의 앞마당에는 공공 편익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핀피 형상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라고 해요. 나의 뒷마당에는 위험시설, 혐오시설, 공해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걸 뭐죠? 님비 형상. 님비.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형상,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형상을 발생시킨다. 이 지문을 여러분이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134페이지 위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자, 그림 설명을 합니다. 자, 대규모 생태 공원을 조성을 하면은 쾌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보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게 결론. 그 그림의 결론. 그리고 오른쪽 부의 외부 효과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 135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자, 환경 오염 물질을 오염시키는 목재 공장이나 뭐 화학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선은 세금을 부과를 하죠. 그러면 생산비가 뭐 한다? 상승을 해요. 여러분 규제를 하면요, 생산비가 상승을 합니다. 생산비가 오르면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요. 자, 그림 보니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목재 가격 뭐 한다? 상승하고 목재 거래량은 감소하죠. 근데 목재는요, 또 주택을 만드는 원자재예요. 그러니까 목재 가격이 오르면 또 주택 생산비도 뭐 한다? 상승을 해서 주택 공급 곡선이 또 좌측으로 이동해서 주택 가격도 오르고 주택 거래량도 감소를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그림 설명입니다. 자, 그 그림 설명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교재에 있어서 우리 관련해서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에 보면요, 사회적 편익, 사적인 편익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사회적 편익, 이 사적인 편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사회적 편익, 소비는요,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주의를 해야 될 것은요,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사회적 편익과 사적인 편익을 우리가 비교를 하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뭐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비교 안 해요. 또 사적인 편익, 사적 비용도 비교 안 합니다. 사회적 편익, 사적인 편익을 비교하는데, 자, 이렇게 부동 방향이 이렇게 돼요. 자, 이 내용을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자, 우선 정의 외부 효과 예를 볼까요? 소비 과정에서 얘는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교육. 자, 교육이라든지 독감, 예방 주사. 자, 여러분 교육이라든지 독감 예방 주사를 우리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소비 과정에서의 정의 외부 효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보건소 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개개인이 그 주사를 맞게 되면은 어떻게 개인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은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독감이 뭐가 돼? 전체적으로 예방되면서 이익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사적인 편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우리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이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떤 걸 출제하느냐 하면요, 우선은
이 정도 소비를 하면은, 이 정도 소비하면은 사적인 편익은 어느 거? 만나는 이 점이 사적인 편익인데, 사적 편익보다 더 뭐가 높아요? 사회적 편익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량 순에서 이 점보다 더 높아요. 사회적 편익이.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이 빨간 선이 사회에서의 편익이야.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사회적 요 점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뭐다? 최적 소비량. 그럼 요거는 뭐죠? 요거는 균형 소비량. 요거는 최초의 요거죠. 균형, 가격과 균형 뭐가 있다? 소비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균형만큼 소비하니까 이 크기만큼을 더 적게 소비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균형만큼 소비하기 때문에 더 적게 뭐죠? 과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과소 소비를 하고 있다. 과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소비를 늘려줘야 돼. 소비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에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독감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는데 뭐를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그래서 뭐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정 플러스일 때는 과소가 나오고요. 보조금이 나와야 돼. 뭐일 때는? 플러스일 때는. 보조금 지급하는데 우선 또 과소. 시험 문제는요. 이걸 많이 내요. 지나치게 많이 적게. 과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어떻게 돼? 많이 아니면 적게. 과소는 적게. 적게 소비한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해버려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보다 적게 많이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시험 문제는. 그래서 과소 소비라는 의미를 알면 돼요. 과소. 요게 출제 제일 많이 한다. 과소, 과다. 하여튼. 자, 그리고 이쪽은 뭐가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이용해서 요거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면 되는데 술, 담배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 소비하는 게 부의외부 효과예요. 술, 담배 소비. 자, 그러면은 개인이 담배를 흡연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사적인 편익인데 이 이익보다는 뭐죠? 간접 흡연으로 주변 사람에게 뭐를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어요.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이때는 술, 담배는요. 본인이 담배 핀다고 주변 사람 신경 써서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소비해. 술, 담배가 더 많이 과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과다 소비해. 더 많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지나치게 더 많이 과다 소비하니까 소비를 줄여야 돼요. 술,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술에 대해서는 주류세,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와 같이 세금을 뭐 해줘야 돼? 부과를 함으로써 소비를 줄여야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일 때는 뭐가 나와야 돼? 과다 세금 부과. 그래서 요 과다, 요것이 벌써 시험 문제 2번 출제. 요거는 1번 출제. 하여튼 과다, 과소 시험에 단골 지문. 자, 생산은 뭐 갖고 비교해야 돼요? 생산은 비용. 자, 생산은 비용 갖고 비교를 해야 돼. 이 사회적 비용과 뭐를? 사적 비용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자,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럼 사회적 비용은요,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고, 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기업이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 했다?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사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문제는
이 기업이 그러한 기술을 혁신하면요. 또 뭐가 있어요? 기술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게 있거든요. 이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뭐가 된다?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 비용이 더 큰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도 플러스일 때는 뭐다? 플러스일 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니까 기업은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또 기업에 뭐를 지급? 보조금을 지급해야 돼.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다 과소야. 소비일 때는 과소 소비, 생산일 때는 과소 생산 붙이면 돼요.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얘처럼 목재 공장이나 화학 공장이 들어선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이런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인데 이때 사회적 비용은 뭐죠? 사회적 비용은 사적인 비용,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들어갔다? 우리는 외부 비용이 들어갔다. 외부 비용. 외부 비용은요,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시키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기업은 요거 생각 안 하잖아요. 정화 비용을 생각 안 하고 생산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하겠죠. 그래서 이 사적 비용에 외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8회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했어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뭐한다? 증가시켜. 외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증가시킨다. 이게 맞는데 시험 문제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출제했어요. 감소는 요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증가시킨다. 왜?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 지문 28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그 지문이 이해를 해야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볼게요. 이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이 공급 곡선에서 이 사적인 시장에서 이게 뭐죠? 균형 생산량이에요. 균형 생산량이고 요거는 뭐죠? 균형 가격이에요. 또 균형 가격. 자, 균형 가격, 균형 생산량이 주어졌는데, 자, 이만큼 생산을 하면은 비용은 얼마? 비용은 요 점이죠. 사적인 비용과 만나는 이 점이 사적인 비용인데, 뭐가 더 들어가죠? 외부 비용이 더 들어가서 이 점이 바로 사회적 비용.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요, 요 수직거리가 바로 무슨 비용? 이 수직거리가 외부 비용. 포함시킨 이 빨간 선이 뭐다? 빨간 선이 사회적 비용이다. 사회적 비용. 빨간 선이 사회적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점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 그럼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여기 이만큼인데 실제는 균형을 생산해. 왜? 요걸 고려하지 않고 생산해버리니까. 더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를 나온다? 우리는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많이 과다. 예? 과다 뭐가 돼요? 생산이 돼요. 그럼 과다 생산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줄여야 돼. 줄이기 위해서는 또 뭐를 부과해야 된다? 우리는 공장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때의 세금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공해세를 부과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해세라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염 배출 부과금이야. 이걸 부과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 학자의 용어를 따서 피구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피구세라고 돼. 피구세. 공해세를 피구세. 가끔 시험에 또 이상한 말로 또 출제해버립니다. 피구세. 그리고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오염 배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총량 규제입니다. 그럼 총량 규제인데 A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정화시설이 없어서 더 많이 배출을 해야 돼. 그러면은 배출을 적게 하는 기업에 뭐를 사와야 돼? 배출권을 사와서 더 많이 배출하면 돼. 예? 그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도 있어요. 세금 말고 오염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부의 외부 효과 규제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나라 배출 총량 얼마? 우리나라 너무 많이 배출하면요. 외국에서 뭐로 관세 부과해버려요. 그러니까 외국에 적게 배출하는 국가에 사와야 돼. 그런 총량 규제를 하게 돼. 국가별 쿼터요.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도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우선은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외부 효과. 예?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개념 나오고요. 우리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관련해서 출제할 수도 있고, 뭐 아까 과다, 과소 쪽에서 출제를 해요. 과다, 과소. 그리고 아까 보조금, 세금 이쪽에서 또 지문이 나옵니다. 나올 때 어떤 유형의 지문이 나오냐 보고 원래는 외부 효과가 좀 중요합니다. 자,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보면 136페이지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사적인 해결 방안이 하나 있고 또 두 가지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방안입니다. 자, 사적인 해결 방안이 한번 보시면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 짖는 소리로 인해서 이웃 집의 주민이 불면증에 걸렸어요. 예? 예? 개 짖는 소리로. 그럼 이웃집 주인은 뭐를 해야 돼? 개 주인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협상을 해야 돼. 개를 팔든지, 개를 수술을 하든지, 목 수술을 하든지. 예? 근데 외국에는 개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술을 잘 안 하거든요. 또 땅도 넓어서 키우다 보니까 완전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들은 서로 협상하면 돼. 야, 한 달에 얼마 줄 테니 우리 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은 사적인 해결 방향,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서.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요즘 우리 소송 많이 가죠. 코우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우즈. 여러분 거기에 보면 코우즈라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정의가 있어요. 자, 코우즈 정의는요.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자,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요. 거래 비용이라고 해요. 이 거래 비용은 제로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또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뭐를 부여한다? 재산권을 부여한다. 이게 포인트. 자,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뭐를 부여? 재산권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재산권. 자,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재산권.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기업에 부여를 하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부여하든 관계없어. 하여튼 재산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죠. 정부의 개입은 없다. 정부의 개입은 없다. 이 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정리를 우리는 코우즈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것을 폭넓게 재판에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소송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 인천에 가면요. 영종도가 있어요. 영종도 처음 개발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은 뭐를 해요? 예? 뭐 캐고 해서 생존해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간척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영종도 개발되면서 그 사람들의 생계가 이제 막막해져요. 그러면은 국가가 보상을 해줬는데 보상을 안 해줘. 예? 그 국가 땅인데 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한 가구당 2천만 원 보상을 해달라겠어요. 2천만 원 보상. 예?
곱하기 100가구 해봐야 얼마예요? 네? 20억.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요, 국가가. 그래서 소송 가는 거지. 소유권은 없다. 그래도 뭐는 있다? 재산권은 있다 이거지. 예? 그게 오랫동안 거기서 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대표 소송.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부로 하여금 한 가구당 1억씩 100억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권 인정해요. 예? 20억 주면 될 걸.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보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 재산권을 부여합니다. 자, 여러분 포항제철 아시죠? 포항제철의 고로가 얼마나 뜨거워요, 물. 그 물 있죠? 배출해야 돼요. 근데 실수로 뜨거운 물을 어떻게 돼요? 정화를 안 하고 바다로 배출해버렸어요. 그 뜨거운 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다로 배출하니까 수온이 오르죠. 수온에 오르면 고기가 숨을 쉬겠어요? 집단 폐사를 하지. 예? 해를 따라 올라가서 뭐다? 양식장 다 엎어버렸어. 어디? 영덕. 예? 그래서 주민들이 원인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그걸 배출된 물인데, 근데 포항제철은 우리는 그거 갖고 고기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서 소송 갔어요. 소송 갔는데 주민들은 얼마? 200억 보상해달라 했는데 안 해줬어. 그래서 소송 가서 대표 소송 갔죠? 소송 가서 얼마? 2천억 보상해달라 소송 들어간 거예요. 예? 2천억. 근데 이제 1심 판결 나올 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해서 부른 거예요. 요거 판결 나오면은 포철 이미지도 안 좋고 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예? 합의를 해라. 그래서 600억에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줄 때 주면 되는데 이게 그다음 그러면 안 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재산권 폭넓게 인정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웬만하면요, 이제 뭐 사업을 하려면요, 이런 걸 잘 고려를 해야 돼, 이제. 요즘 폭넓게 인정합니다. 간접 개발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자, 코즈 정리. 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간접 규제, 직접 규제 있어요. 자, 시장을 통해서 간접 규제하는 건 요거. 세금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 여러분 세금 부과 보조인데 지금 외부 효과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 외부 효과는 시장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 경계 바깥. 시장 경계 바깥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이것을 시장 안으로 옮겨와요. 뭐를?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것을 뭘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소비나 생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시장 안으로 유인을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내부화란 말 써요. 내부화. 가끔 문제를 풀다가 외부 효과의 내부화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것을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장 내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내부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내부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 내부화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요즘 모의고사 보면 많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용어예요. 자, 그리고 직접 규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직접 규제하는 게 대표적인 네 가지가 나오는데 금지가 있어요. 금지. 자, 핵 폐기 물질, 독금 물질을 원천적으로 배출을 금지시킵니다. 자, 그리고 의무화가 있죠. 납성분이 없는 무연 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거. 자, 그리고 허용 기준 설정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소음 등의 허용 기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있어. 우리나라는 총량 규제거든요. 허용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 배출 물질. 그래서 그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설정하는 게 있고 또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도 지정. 자, 이런 네 가지는 직접 규제를 하는 거다.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 방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17회 시험에는요. 이런 걸 출제했어요. 사례 주어졌어요. 사례. 17회 시험. 사례 5개 주어지고 다음 중 외부 효과 해결 방안을 묻는데 아닌 걸 찾는 걸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 사례 주어지고 해결책 뭐냐 이걸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외부 효과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올해 시험에 중요하다. 외부 효과는.
자, 그리고 138페이지에 지역 지구제가 나옵니다. 자,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규제. 자, 토지 이용 규제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마음대로 개발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규제가 있어요. 네?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를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는 장치가 바로 뭐죠? 토지 이용 규제예요. 이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죠? 지역 지구제.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 자, 여러분 양도제는요, 우리 약어로 TDR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개발에서도 배우는 용어입니다. 자, 개발권 양도제는요, 개념이 정책에서 시험 지문에 자주 나와요. 당연히 최근에 계속 출제되죠, 개념이.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되지 않는다. 시행할까요? 법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요거 벌써 3번 출제했어요. 3번 출제한 지문이 요것만. 그리고 개념 요즘 계속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은 지역지구제도 시험에 토지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겠죠? 자, 여러분, 개별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토지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전체적인 도시 토지 수요에 맞춰서 용도를요, 법적으로 정해버려. 법적으로 정함으로써 어떻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게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럼 지역지구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지문이 실시하는 목적이죠. 자, 실시하는 목적이 출제를 하는데 그 출제되는 지문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거예요. 마이너스. 네? 그럼 시험 문제는 이 마이너스를 뭘로 출제한다? 네? 정으로 출제하겠지. 그래서 외부 효과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뭐를 부의 외부 효과를 뭐 한다? 제거 또는 감소시켜요. 자,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요. 제거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우리는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 낼 때는 말을 뭐 좀 바꾸어서 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용도, 예를 들면 주거용, 공업용, 간단히 주거용, 공업용 하면 서로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여기 안 어울리잖아, 공업용이. 주택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용도가 혼재돼서 토지가 이용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어울리지 않는 걸 규제를 해야 돼. 그럼 이 지역을 뭘로 규제해버린다?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어울리지 않는 공업용을 규제해버려. 이제 이용 못하도록.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토지 이용을 용도를 지정하여 규제를 해버립니다. 규제함으로써 토지 자원을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는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또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우리 토지하면 늘 생기는 문제가 토지를 개발할 거냐, 토지를 뭐다? 보존할 거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토지의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도 일견 타당성이 있고 토지의 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자. 이게 중요하지 뭐. 그래서 이걸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개발과 여러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발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개발과 보존을 뭐를 해줘야 돼?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늘 상충되니까.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잘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토지를 전부 이용하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는 토지를 이용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세대와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간의 토지 활용 면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보존해서 후세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목적이 지금 많은데, 자, 여러분 밑에서 5번째가 또 2번 출제된 지문이죠. 자, 사적 시장. 여러분 사적 시장, 요 외부 효과 배운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효율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이 바로 지역지구제. 그 지금 벌써 2번 출제했죠. 27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최근에. 자, 그리고 밑에 경제적 효과 있죠. 지역지구제의 경제적 효과, 단기, 장기 뭐 이런 내용들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 출제하지 않냐 하면요, 요즘 우리 지역지구제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상의 지문을 출제해요. 그래서 출제를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국토를 토지의 이용 실태에 따라 용도지역을 몇 개로? 4개로 나눠요. 뭐가 나오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오는데,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하면 이건 틀린 지문이야. 왜? 중복되잖아요. 도시지역, 자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시험 문제. 그래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용도지구에 고도지구와 또 뭐죠? 우리는 보호지구 중복 지정 가능해요. 또 용도구역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이런 거 출제해요. 시험 문제. 예? 그래서 그걸 출제하고 또 뭐 나오냐.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뭐 규제하죠? 여러분 열심히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공법에서. 규제, 그런 지문들이 막 튀어나와요, 우리 개론에. 공법상의 지문이 나온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나오고, 개론에. 별거 다 나와요. 공법 지문에서 한 문제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139페이지에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이 14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4번째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죠. 요 개념이 최근에 출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개발권 양도제 개념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양도 TDR인데 개념 정도, 개념이 계속 나오니까 요거는 뒤에 가서 또 부동산 개발에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선은 그 개념을 보면은 이렇게 개발지역, 보전지역으로 나눌 때 보전지역은 여기는 개발을 못해요. 보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보존하니까 개발 못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을 하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 개발 제한에 따르는, 자,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돼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손실을 입는 게 보전지역이에요. 그런데 개발지역은 또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개발로 인해서 또 어떻게 돼요? 우발적인 이익을 또 얻게 돼요. 그러면은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해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소유권과 뭐를? 개발권을 우리는 분리를 해요. 그런데 개발권을 분리하는 건 좋은데 개발권은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 이 지역 토지 소유자는 개발 금지 못하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으면 팔아야 돼요.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개발권은 개발 여기 못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누구에게? 개발 지역에서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뭐를 해야 돼? 매각을 해야 돼. 매각을 해서 요 우발적인 뭐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전받는 제도를 뭐라고 해? TDR. 이 개념을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정책에서. 그러니까 정책 5개 내거든요. 5개 정책에서 틀린 거, 옳은 걸 찾을 때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개발권, 양도제. 자, 개념입니다. 개념. 나중에 개발 가면 또 자세한 걸 배우니까 뭐. 우선 개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140페이지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자,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보면요. 자, 여러분이 개발되는 지역은 어떻게 돼요? 개발이 되는 지역은 지가가 상승을 하고 반대로 개발이 억압되는 지역은 지가가 하락을 해서 어떻게 돼? 지가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는요, 엄격하고 지역지구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으면요, 택지를 조성 공급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뭐한다? 상승할 우려가 있고 또 토지 소유자에 의한 불법적인 어떻게 돼? 토지의 개발 및 이용이 촉진, 조장될 수 있는 문제점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전 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 지정해서 획일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요, 용도 변경이 쉽지 않아요. 규제가 또 뭐다? 경직적이야. 신축적이가 아니라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역지구제가 잘못 지정됐다든지, 예? 또 어떻게 돼요? 사회 경제적 변화에 우리가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람직스러운 토지 이용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지구제. 쉽지가 않습니다, 변경이. 자, 그런 문제점인데 문제점이 가끔 지문에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정책 수단, 정부의 개입 방법이 나오는데, 자, 정부의 개입 방법 중에 저 토지 이용 규제는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또 출제를 또 어디서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에서 또 출제합니다. 하여튼 지문에 또 토지 정책 수단을 묻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을 물어요. 시험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은 요 두 개 구별하는가를 물어요. 자,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요.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고, 또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를 해요.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정책 효과를,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수단들을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개입에서 대표적인 게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근거해서 우리는 택지공영개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우리는 택지공영개발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정부는 토지를 뭐한다? 또
또 강제로 뭐 한다? 예, 또 수용을 하지 뭐 이런 거. 또 조성된 택지, 여러분 우리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에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하는 제도를 전문용어로 공공임대보유제라고 해요. 공공임대보유제. 이 조성된 택지를 분양,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런 거.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우리 도시개발 사업도 직접 개입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 작년, 재작년 또 2년 연속 출제가 되는 게 요걸 출제했어요. 토지 비축제도. 요거 2년 연속 출제했습니다. 토지 비축제도. 토지 비축제도를 다른 말로 토지은행제도라고 해요. 예? 여러분 2년 연속 출제, 직접 개입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내죠. 토지 비축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수단이다. 맞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합니다. 간접 개입이냐, 직접 개입이냐. 자, 여러분 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간접 개입. 여러분 세금, 저기 아까 우리 배우던 세금 보조금은 다 간접이야. 시장 기구를 통해서 조절하는 거야. 또 아까 우리 보조금 하면 뭐가 있어요?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를 부과한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왜 이것을 자주 출제하느냐 하면요. 이걸 직접 개입으로 오해를 많이 해. 간접 개입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 요거 정답 지문 벌써 한 3번 물은 것 같아. 정답 지문. 뭘로 출제해서? 직접 개입으로 출제했겠지. 간접 개입. 그리고 토지 정보를 창출해서 또 제공을 해줘요. 이것을 또 뭐라고 하죠? 행정상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도 무슨 개입? 간접 개입. 또 뭐를 해? 간접 개입에는 또 금융. 자, 여러분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은 뭐죠? 자금을 융통하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상 또 뭐를 해줄 수 있어요? 규제를 하기도 하고 또 뭐다? 지원도 해줘. 예?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담보 인정 비율,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 약어로 LTV, 꼭 약어로 나오죠, 관란에. 그리고 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또 전문용어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총 부채 상환 비율. 이것은 또 뉴스에 보면 DTI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야.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LTV를 높이냐, 낮추냐, 이걸 가지고 규제를 하죠. 지금. 규제를 완화하느냐, 강화하느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에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을 잘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 자, 밑에 보시면은 공영개발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진행할 수도 있죠. 환지 방식인데 이것은 부동산 개발 가면 또 나와요. 그런데 공영개발은 아까 뭐죠?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해요? 수용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뭐를 해요? 보상을 해줘서 택지를 조성한 다음 비싼 가격으로 뭔다? 매각을 하죠. 그럼 저렴하게 보상해서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뭐한다?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또 공공용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인데 시험 문제 요거 3번 출제된 지문이 요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와 시행자 간에 있어서 뭐를 한다? 보상액이 적다 보니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은 보상액이 적어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또 많이 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문을 3번 출제했습니다. 단점이죠. 그 지문을 잘 봐둬야 돼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효율성이 낮은 토지를 뭘로? 효율성이 높은 토지로 개발해서 원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평가를 통해서 감보율을 적용해서 재분배합니다. 여러분 재분배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토지를 매입을 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환지 방식. 다시 돌려주는 재분배주니까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 중요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지 방식이나 이 수용 방식, 공영 개발은 뒤에 또 부동산 개발 가서 또 한 번 다루게 될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개념만 한번 간단히 보세요. 자, 토지 공개념이 이제 나오죠. 자, 토지 공개념은 뭐 때문에 나타나요? 이게 토지 공개념은 부증성.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에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개별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나 이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뭐를 강조한다?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국토 자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토지 정책상의 개념을 말합니다.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거든요. 토지 소유권은.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태도가 토지 공개념인데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입니다. 상대적 권리. 토지 소유권은 상대적 권리라는 거. 자, 시험 문제는요. 작년에도 냈지만요. 예? 여러분 이런 걸 잘 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닌 걸 작년에 출제했어. 그래서 작년에는 그 중에 2개가 정답이었거든요. 2개 시행되지 않는 거 뭐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서 택지 소유 상한제 실시하죠. 요거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 있어요. 요것도 1997년 위헌 판결로 폐지. 이 2가지를 출제했어요. 지문에 이 2가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예요. 예?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2가지가 나왔지. 거기 한번 볼까요? 부동산 거래의 토지 공개념을 위한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 보세요. 거기서 출제를 뭘 했냐 하면 요거 했어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어디서 배웠대? 여러분 중개사법 배우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는 거예요. 또 토지 거래 허가제 있죠.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 있잖아요.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는 용어예요. 그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계약서 제도가 있는데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죠.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고 또 소득세법에 의해서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를 합니다. 이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이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7회 시험은 내용을 물었어요. 자, 그런 내용 보고 토지 이용, 144페이지 보면 토지 이용에 관한 정책 수단. 아까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이 뭐죠? 지역지구제잖아요. 이용에 관한 정책 수단은 바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요. 공법상의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잠시 쉬고 몇 가지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이제 또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임대주택 정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